젖은 젊은 여성이 5살 소녀를 안고 목욕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들어갈 수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최아영의 지갑에는 100원짜리 동전 3개뿐이었습니다. 3만 원의 비상금을 가지고 집을 나온 지 나흘째 그녀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은 100원으로도 됩니다. 김정호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의 매출은 5,000원. 3년 연속 적자에 다음 달 임대료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폐업 신고서는 이미 서랍 속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마 따뜻해. 오랜만에 들리는 은유의 웃음소리가 조용한 목욕탕에 울려 퍼졌습니다. 폐업 직전에 60세 남자와 일자리 없는 28세 어머니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크게 바꿀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정호.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서 아침햇살탕이라는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는 남자입니다. 3년 전 아내 윤지수를 병으로 잃은 후 홀로 이 목욕탕을 지켜왔습니다. 가을에 차가운 비가 내리는 밤 정호는 셔터를 내리며 폐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손님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금전 등록기를 확인하니 매출은 고작 5,000원. 이 상태로는 이번 달 임대료도 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나 혼자론 더 이상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에 정호는 작게 사과했습니다. 아들 민석은 대기업에 취직해 도심에서 살고 있으며 그런 구식 장사는 빨리 접고 땅을 팔아라는 차가운 말만 던질 뿐이었습니다. 무릎 통증은 날로 심해져 계단 오르내리기도 고통스러웠습니다. 3년 연속 적자와 폐업이라는 두 글자가 정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욕실 전등을 끄려던 순간 유리문 너머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젖은 젊은 여성이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들어갈 수 있나요? 여성이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을 최아영이라고 소개한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깊은 사연이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목욕하고 싶어. 5살 은유라고 불린 소녀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아영은 지갑을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몇 개뿐. 그녀는 미안한 듯 얼굴을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그냥 갈게요. 떠나려는 두 사람을 정호가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00원으로도 됩니다. 천천히 따뜻하게 몸을 녹이세요. 그런 날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정호는 망설임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아영의 눈에 잠시 희망이 스쳤습니다. 내 부담 갖지 말고 들어오세요. 수건도 드릴게요. 욕실에서 들려오는 은유의 즐거운 목소리가 조용했던 목욕탕에 오랜만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정호는 카운터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나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두 사람이 갈 곳 없이 역 벤치에서 밤을 지새울 것이라는 사실을 정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녁 목욕탕 준비를 하던 정호 앞에 전날의 모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정호가 자연스럽게 내뱉은 말에 아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신들의 집인 듯한 따뜻한 울림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은유가 카운터로 달려와 할아버지 고마워. 목욕 진짜 기분 좋았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웃음의 정호는 어린 시절 아들 민석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때는 매일 목욕탕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었죠. 떠나려는 두 사람을 정호가 다시 붙잡았습니다.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겠습니까? 휴게실로 안내해 따뜻한 보리차를 내놓았습니다. 은유는 주어진 과자를 신나게 먹었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정호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아내 지수를 암으로 잃은 일 아들 민석이 구식 장사라며 냉담하게 1년에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는 일 무릎이 아파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든 일 그리고 3년 연속 적자로 폐업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일. 하지만 이 목욕탕은 지수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라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정호의 말을 듣고 아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눈앞에 이 친절한 노인도 깊은 슬픔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야기해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아영이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월급의 대부분을 취미와 사교비로 쓰며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는 일 직장의 젊은 여성과 불륜하며 그녀에게 선물을 사느라 얼마 안 되는 생활비마저 줄인 일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매력이 없어서 바람을 피한다며 생활비가 모자란 건 살림을 못해서 라고 비난받은 일. 친정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오빠도 자신의 생활로 바빠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3만 원의 비상금만 가지고 은유와 집을 나왔어요. 며칠 동안 PC방에서 지냈지만 돈도 다 떨어져 오늘 밤 갈 곳이 없어요. 은유가 불안한 듯 어머니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호가 일어섰습니다. 2층 방이 비어 있어요. 몇 년째 안 쓴 방이지만 아영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너무 폐를 끼칠 수 없어요. 폐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넓은 집에 혼자 있는 게 외로웠거든요. 정호의 따뜻한 미소에 아영은 목이 메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부터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영과 은유가 정호의 집 2층에서 생활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정호가 계단을 내려오자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영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멋대로 부엌을 써서 죄송해요. 아니야, 오랜만에 활기찬 아침이네. 정호는 기뻐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유가 할아버지 좋은 아침. 이라며 달려와 무릎에 앉으려 했습니다. 아, 할아버지 무릎 아프셔. 아영이 말리려 했지만 정호는 괜찮아 라며 웃으며 은유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상하게 이 아이가 있으면 통증을 잊게 돼. 정호 씨 감사한 마음으로 목욕탕 청소나 접수를 도와드릴게요. 아영이 진지하게 제안했습니다. 너희는 그냥 쉬어. 아니에요, 이대로는 너무 미안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아영의 진지한 눈빛에 정호는 설득당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영은 아침 일찍 목욕탕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탈의실 구석구석을 꼼꼼히 닦고 목욕탕 타일도 하나씩 반짝이게 문질렀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때가 떨어지며 목욕탕이 몰라보게 깨끗해졌습니다. 와, 이렇게 깨끗해질 수가. 단골 할머니가 놀라며 감탄했습니다. 은유도 작은 손으로 수건을 접거나 슬리퍼를 정리하며 도왔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앉아 어서 오세요. 라고 밝게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여운 마스코트가 생겼네. 단골 회사원이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은유야, 오늘도 기운 넘치네. 동네 주부들도 은유를 보러 오는 걸 즐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호의 무릎이 유난히 아픈 날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 보이자 아영이 재빨리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할게요. 정호 씨는 쉬세요. 너한테 그런 힘든 일을?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영은 계단 청소까지 맡아 정호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저녁 단골 할아버지가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며 말했다. 정호 씨 요즘 목욕탕이 밝아졌어. 오랜만에 활기가 돌아서 옛날 생각이. 그렇습니까? 저 모녀 덕분이죠. 특히 은유의 웃음을 보면 나까지 힘이 나. 정호도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늘고 있었습니다. 밤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목욕탕 이야기했어. 은유가 신나게 말했다. 다들 와보고 싶대. 그거 기쁜 소식이네. 정호가 은유의 머리를 쓰다듬자 은유가 할아버지 최고. 라며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 민석에게는 몇 년째 이런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영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을 나온 후 처음으로 은유가 마음에서 우러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 아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정호 씨 덕분에 구원받았어요. 그 비 오던 밤 갈 곳도 없어 막막했는데 정호 씨가 100원으로 해준다고 거짓말까지 해주시며 받아주셨어요. 정호가 돌아보니 아영의 눈에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여기가 저희의 진짜 보금자리가 됐어요. 목욕탕 매출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해진 시설과 밝은 분위기에 끌려 새 손님도 늘어났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아내의 사진 앞에서 손을 모았다. 지수야, 다시 힘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끌어준 만남일지도 몰라. 창밖에서는 가을 벌레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보리차를 마시며 아영이 용기를 내 제안했습니다. 정호 씨, 아이들이 오기 쉬운 목욕탕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정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은유와 함께 목욕탕에 들어가다 보니 생각난 거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들은 눈치를 보느라 목욕탕에 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장난감 대여나 아동용 의자, 그림책 코너를 만들면 부모와 아이가 안심하고 올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요? 정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도 아이들을 사랑했기에 살아있었다면 같은 제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거 멋진 생각이야. 하지만 비용이. 괜찮아요. 제가 아는 중고 매장에서 싸게 구할 수 있어요. 조금만 공부하면 돈을 많이 안 들여도 가능할 거예요. 다음 날부터 아영은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동네 중고 매장에서 깨끗한 그림책과 장난감을 골라왔습니다. 은유도 신나게 함께 골랐습니다. 엄마, 이거 있으면 다들 좋아할까? 당연히 좋아할 거야. 목욕탕 한쪽에 작은 그림책 코너가 생겼습니다. 색색의 그림책이 놓이고 부드러운 매트와 아동용 의자, 디딤대도 준비해 부모와 아이가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유가 그린 귀여운 포스터도 만들었습니다. 무지개 아래 동물들이 즐겁게 목욕하는 그림과 다침 햇살탕은 가족이 즐기는 목욕탕입니다. 라는 손글씨 메시지를 입구에 붙였습니다. 처음엔 변화가 없었지만 젊은 엄마와 유아 한 쌍이 찾아왔습니다. 아이와 같이 와도 괜찮을까요? 불안한 목소리에 아영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장난감도 있고 천천히 즐기세요. 그 엄마는 감격한 표정으로 아이에게 이렇게 친절한 목욕탕이 있다니 라며 기뻐했습니다. 입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자침 햇살탕은 아이와 함께 가도 안심이라는 평판이 퍼지며 주말이면 젊은 부모들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선 아이가 좀 떠들어도 따뜻하게 봐줘서 안심돼요. 장난감으로 놀 수 있어서 아이도 목욕탕을 좋아하게 됐어요. 단골 노인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아이들의 존재를 환영했습니다.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니 목욕탕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아. 80세 단골 할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손주 생각나네. 가끔 이렇게 시끌벅적한 것도 좋지. 정호는 카운터에서 즐겁게 노는 아이들과 편안한 표정의 엄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욕탕이 단순히 몸을 씻는 곳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되살아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늘어 전년 동월 대비 150%를 넘었습니다. 적자였던 경영도 드디어 흑자로 돌아설 조짐이 보였습니다. 정호 씨 해냈어요. 아영이 기뻐하며 보고했습니다. 너희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정호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희야말로 여기에 보금자리를 얻어 감사해요. 은유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목욕탕에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도 손님 많을까? 당연히 많을 거야. 은유의 웃음을 보며 아영의 표정도 예전과 달리 밝아져 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던 날들은 이미 먼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아내의 사진에 말했다. 지수야, 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목욕탕을 만들고 싶었겠지?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리는 따뜻한 곳으로. 사진 속 아내도 부드럽게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순조로운 날들에 갑작스럽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월요일 오후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유락파크의 영업 담당자 박태성입니다. 전국 체인 대형 목욕탕의 명함을 내밀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 땅을 매입하고 싶습니다. 박태성은 서류를 펼쳐 현재 토지 가격의 3배를 제시했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가 안정적입니다. 이런 낡은 목욕탕에서 고생할 필요도 없죠. 낡아도 이곳은 나와 아내가 함께 일군 소중한 곳입니다. 정호의 말에 박태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상적이시군요. 비즈니스는 숫자가 전부입니다. 저희는 최신식 시설로 고객이 원하는 걸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영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박태성은 그녀를 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직원입니까? 매입이 결정되면 해고될 겁니다. 나가주세요. 팔 생각 없습니다. 정호가 단호히 거절하자 박태성은 차가운 미소를 띠며 떠났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며칠 후 건물주 윤상호가 찾아왔습니다. 유락파크에서 임대료를 3배로 올리겠다고 제안했어. 70세의 윤상호는 미안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오랜 인연이라 현 상태로 유지하고 싶지만 손주 교육비도 필요해. 다음 달 말까지 같은 금액을 낼 수 없다면 파크와 계약할 거야. 현재 임대료도 간신히 내는 상황에서 3배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호는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도 나가야 할지도 몰라. 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은유가 불안한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목욕탕 없어지는 거야? 다음 날 박태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윤상호 씨와는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임대료를 못 내면 퇴거입니다. 그래도 안 팔아요. 구식 경영자가 낡은 장사에 집착하니 한국 경제가 정체되는 겁니다. 아영이 참지 못하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여긴 고객과의 마음의 연결이 있어요. 마음의 연결. 그런 걸로 장사가 되나요? 결국 돈입니다. 그날 밤 정호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태성이 3번째 방문한 것은 비 오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이번엔 은유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지막 제안입니다. 매입액을 더 올렸습니다. 박태성이 새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제 거절할 이유가 없죠.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번을 와도 답은 같아요. 박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군요. 왜 그렇게 집착합니까? 목욕탕 안을 둘러보며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보세요, 이 낡은 시설을. 타일은 깨졌고 배관은 녹슬었고 탈의실은 좁아.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요? 시설은 낡았죠. 하지만 여긴 사람의 온기가 있어요. 정호의 말에 박태성은 비웃었습니다. 온기. 그런 애매한 걸로 경영이 되나요? 저희 시설은 사우나 5종류, 최신식 자쿠지, 노천탕 마사지, 의자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대 고객이 원하는 겁니다. 아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긴 고객 한 명 한 명과의 연결이 있어요. 단골들은 가족 같아요. 박태성은 비웃었습니다. 감정을 비즈니스에 끌어들이니 실패하는 겁니다. 숫자와 효율이익이 전부입니다. 그때 은유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목욕탕 좋아하는데 없어지는 거야? 싫어. 박태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를 이용해 감정을 자극하는 건 비겁하군요. 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유는 정말 이 목욕탕을 사랑해요. 여기서 처음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란 겁니까? 개인의 감정으로 장사는 안 됩니다. 박태성은 서류를 정리하며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다음 주 윤상호 씨와 정식 계약합니다. 이후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돌아보며 말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자의 말로입니다. 현실을 보세요. 박태성이 떠난 후 무거운 침묵이 목욕탕을 감쌌습니다. 아영은 카운터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지켜온 목욕탕 추억이 담긴 이곳을 결국 놓아야 하나 싶어 가슴이 찢어질 듯했습니다. 정호 씨. 아영이 걱정스레 불렀지만 정호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60년 살아오며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야.
그날 밤 정호는 단골들 앞에 서서 폐업을 알렸습니다. 이달 말로 아침 햇살탕을 닫습니다. 80세 단골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가 없어지면 어디로 가란 말인가? 40년 다녔는데 또 다른 단골도 어깨를 떨어뜨려다. 아이들이 기대했는데 젊은 엄마가 눈물을 글썽였다. 정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했어요. 아영도 고개를 숙였다. 저희 힘이 부족했어요. 죄송합니다. 은유도 작은 머리를 숙였다. 그 모습에 단골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지막 영업일인 일요일 아침부터 많은 단골이 찾아왔습니다. 정호 씨 그동안 고마웠어. 이 목욕탕에서 자란 기분이야. 지수 씨에게도 안부 전해줄.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정호, 아영, 은유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미안해 은유야. 할아버지가 목욕탕을 지키지 못했어. 은유는 작은 손으로 쓴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껜. 할아버지 엄마랑 셋이서 정말 즐거웠어요. 목욕탕 사랑해. 절대 잊지 않을게요. 서툰 글씨로 쓴 편지를 읽으며 정호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영도 울며 말했다. 정호 씨 덕분에 저희 모녀는 구원받았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세 사람은 서로를 안고 이별을 아쉬워했습니다. 정호는 마지막으로 아내의 사진 앞에 섰다. 지수야, 미안해. 결국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마지막에 멋진 가족을 만났어. 월요일 아침 정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정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아영과 은유도 눈물을 닦으며 도왔습니다. 할아버지 또 만날 수 있지? 은유의 물음에 정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연하지. 할아버지는 은유의 할아버지 같은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 이별이 영원할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아침 정호가 정리를 이어가던 중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단골 회사원이 서 있었고 뒤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호 씨, 우리 모두 의논했어요. 80세 단골 할아버지가 대표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목욕탕을 지키고 싶어요. 다 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정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임대료 차액분 월 5만 원. 우리 모두 돕겠습니다. 단골 주부가 이어 말했다. 연금에서 조금 퇴직금 일부를 내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목욕탕을 남기고 싶어요. 정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폐를. 폐가 아니에요. 회사원이 단호히 말했다. 여긴 우리 마음의 안식처예요. 정호 씨가 우리를 소중히 대해준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정호 씨를 돕겠습니다. 그때 입구에 박태성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모임입니까?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단골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느낀 듯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목욕탕을 지킵니다. 단골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박태성은 코웃음을 쳤다. 감동적이지만 비즈니스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윤상호 씨와의 계약은 다음 주입니다. 그때 윤상호가 들어와다. 박태성 씨 미안하지만 계약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박태성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입니까? 임대료 3배를 약속했잖아요. 돈은 매력적이었지. 하지만 모두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 나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고 싶어. 감정으로 계약을 파기하다니. 박태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단골 중 한 명이 서류를 꺼냈다. 이 목욕탕을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인증 신청했어요. 인증되면 보조금도 나와 경영이 안정될 겁니다. 박태성은 서류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이후 박태성은 본사로 소환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작은 목욕탕 하나도 매입하지 못했나? 상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지역 주민들이 뭉쳤다고? 변명은 필요 없어. 숫자가 전부라고 한 건 너 아니야?
비웃는 상사 앞에서 박태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과 이익만 따진다면 너 같은 성과 없는 직원은 필요 없어. 박태성은 지방 소도시 지점으로 좌천되었습니다. 한편 아침 햇살탕에서는 새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단골들이 교대로 도왔고 지역 초등학교에서 견학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대형 목욕탕은 비싸기만 하고 마음이 없어. 주민들이 입을 모았다. 실제로 유락파크가 다른 지역의 연세 지점은 처음엔 손님이 많았지만 반년 뒤엔 한산해졌습니다. 최신 시설이 있어도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한 곳은 결국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효율과 숫자가 전부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걸 잊었어. 박태성이 아침 햇살탕의 활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개월 뒤 지역 커뮤니티 시설 인증도 정식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정호 씨 이번 달 매출 사상 최고예요. 아영이 기뻐하며 보고했습니다. 다들 덕분이야. 정호는 단골들에게 깊이 고개 숙였다. 2년 뒤 봄 할아버지 나 2학년 됐어. 은유가 책가방을 메고 목욕탕으로 뛰어들며 외쳤다. 손에는 상장이 들려 있었다. 글짓기 대회에서 상 탔어. 내 소중한 장소라는 주제로 목욕탕 썼어. 정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상장을 받았다. 은유야 대단하네. 선생님이 마음이 담긴 멋진 글이라고 칭찬했어요. 아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은유가 글 마지막에 할아버지 엄마와 셋이서 이 목욕탕을 영원히 지키고 싶다고 썼어요. 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은유의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와 셋이서 이 목욕탕을 영원히 지키고 싶어요. 정호가 중얼거리자 아영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 진짜 가족 같죠? 같은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야. 정호는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정호 씨, 아영 씨, 은유야 다 같이 사진 찍자. 단골들과 함께 목욕탕 입구에서 큰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호는 아내의 사진에 손을 모았다. 지수야 봐줘. 이렇게 많은 가족이 생겼어. 내가 남긴 목욕탕이 모두의 보금자리가 됐어. 창으로 들어오는 석양이 목욕탕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